자, 반갑습니다. 8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8주차 2차 시강의를 이제 녹화하는 이유는 그 중간고사 친 그 주에 그 남은 시간에도 빈 시간 없이 수업 자료라든지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수업에 빈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학교 방침에 따라서 일단 과제를 내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단 우리는 진도를 조금 당기자라는 의미에서 좀 일단 수업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 과제 부담을 좀 덜고자 일단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중간고사 친 이후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기말고사 파트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조금 벗어나서 물론 앞에서도 뭡니까 그 역삼각 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혹은 쌍곡선 함수라든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분이라든지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말고사 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과제를 조금 매주 나가서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매주 과제가 나갔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과제 이제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많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 가지고 기말고사 파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퀴즈 한 번을 칠까 생각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퀴즈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지면 이제 추후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씩 이제 진도를 좀 나가서 나중에 뒷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자, 1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유리함수의 적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유리함수의 형태인 상황인 경우에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 141페이지의 그 설명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유리함수의 형태다라고 하면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인 형태가 될 겁니다. fx분의 gx인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일단 만약에 우리는 이 gx가 만약에 fx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는 다항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은 유리함수 이런 형태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gx를 fx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은 적당히 우리가 gx가 더 일단은 차수가 크거나 같은 거라면 나누어 가지고 일단 다항함수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은 이런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다면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가분수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분수꼴. 그런데 우리가 이 가분수꼴을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뭐냐면 바로 대분수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뭡니까? 초등학교 때 이 가분수의 형태를 대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엔 가분수의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대분수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적분하는 형태인데, 보시게 되면 자, fx분의 gx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다항함수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자, fx분의 gx의 dx 이걸 실제로 해보게 되면 인테그랄 px에 더하기 fx의 g1x d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각각의 적분이 가능한 형태니까 dx에 플러스 인테그랄 fx g1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 있는 적분 공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은 이런 유리함수가 왔을 때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클 경우, 이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죄송해요. 이건 계속 헷갈리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경우죠. 그러니까 요 경우일 때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일단 우선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게 예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G1X는 일단은 차수가 낮은 거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GX를 fx로 나눌 때 나오는 나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fx로 나누었을 때 fx보다 차수가 높거나 같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 g1x는 fx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예제 3.4.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4.1을 보시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인테그랄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죄송해요. x 플러스 11 dx 이걸 구하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 식이 어떤 형태냐면 지금 통분이 되어져 있는 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분이 되어져 있는 식.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분하기 이전의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줘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분수식,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인 이 식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서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느냐? 통분하기 이전의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3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조금 의아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자, 분모가 2차식인데 왜 분자는 상수가 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bx 플러스 b의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통분을 했을 때도 역시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게 분모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cx 플러스 d 요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가 그 분자의 차수를 맞춰주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일단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시 지우고 일단 통분하기 이전의 식으로 먼저 찾아주기 위해서 얘를 먼저 요렇게 먼저 접근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일단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c 요런 식으로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무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1차식 위의 분자는 상수, 그 다음에 2차식 위의 분자는 1차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통분이 되기 전에 함수로 분수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사실 이 식 자체를 자, 요 식 자체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사실 뭐냐면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는 우리가 사실상 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빼내오는 겁니다. 그 위에 분자의 bx 플러스 c에서 그 분자의 형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의 x 플러스 1 요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상수로 올 텐데 상수가 플러스 c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고 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 이렇게 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x 플러스 1에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플러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의 상수꼴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사실 이걸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x 플러스 3에 뭐 a는 a1이라고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 플러스 1의 뭐 b는 a2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나오는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그 위에 있는 분자가 1차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분모가 1차식의 거듭제곱일 경우 우리는 어떻게 분자를 상수로 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빈칸이 없으니까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자 인테그랄 자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1의 dx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식을 요렇게 바꾸자라는 거죠. x 플러스 3의 a1 플러스 x 플러스 1의 a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의 a3 요렇게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통분을 다시 시켜가지고 분자랑 개수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통분을 해보게 되면 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1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2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3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A1, A2, A3를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뭡니까? 이 차항은 지금 분자항이 없는 형태니까 당연히 A1은 우리는 뭡니까? A1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1은 0이 된다는 걸 아니다. A1이 0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따져보게 되면 자 A1 더하기 A2죠. 이 창 이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또 1차항 있죠. 1차항 1차항이 2A1에 자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는 4A2 그 다음에 플러스 A3 요것이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A1 이제 상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A1 플러스 3A2 플러스 3A3 요것이 뭐가 된다? 1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어서 각각 A1 얼마, A2 얼마, A3 얼마 이거를 구해주게 되면
그걸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게 되면 A1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3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요 식을 계산한 결과예요. 그러면은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인테그랄, 자,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각각이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는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이거는 어떻게 적분이 되겠어요? ln으로 적분되겠죠? 이것도 지금 ln으로 적분되겠죠?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치환적분법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적분법을 우리가 하는데 포커스는 뭐냐면 통분하기 전에 이전의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자, 예제 3.4.2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의 형태니까 지금 예제 3.4.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자, 예제 3.4.2 같은 경우는 일단 피적분함수만 가져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x 플러스 1의 4승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아까 했던 방법대로 x 플러스 1의 a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의 a2.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제곱일 경우 분자를 무조건 상수로 둔다고 했죠. 1차식이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A1, A2, A3, A4를 역시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다 구해주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예제 3.4.2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3.4.3은 조금 다른 형태라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예제 3.4.3은 일단 피적분함수를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자, x의 1 플러스 x 제곱의 제곱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둬서 풀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자라는 거죠. x의 a1, 그 다음에 자, 얘도 일단은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얘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 이거를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이걸 제곱이라고 표시 안 하고 거듭제곱의 제곱 형태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자라는 거죠.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분모가 2차식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와야 되는 게 A2의 1차식. 그러니까 1차식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A2의 x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분모가 2차식인 거에 대해서 분자가 1차식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하기를
분모가 2차식의 거듭 제곱일 경우 분자를 뭘로 둔다? 1차식으로 둔다는 거죠.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G1X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그러면 2차식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1차식으로 두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A4에 X에 플러스 A5 이렇게 두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개수를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이게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을 해서 분자를 계산한 식을 한번 나타내고 나서 그 개수를 우리가 다 구해줘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A1이 1이고요. A2가 마이너스 1이고요. A3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 그냥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계산한 결과만 빌려서 쓰겠습니다. A4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에 5가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x의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분의 1 dx는 인테그랄 어떻게 되겠어요? A1에는 1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x분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1, a는 0이니까 얘는 1 플러스 x제곱의 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뭐 이래 가지고 사실 뭡니까 이것도 적분하기를 이거는 역시 ln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분모를 t로 치환하는 거죠. 1 플러스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2x dx가 dt가 될 거니까 우리는 이것도 뭡니까 치환적분법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문제죠. 사실 일단 얘가 우리가 적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얘를 한번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 1 dx죠. 뭐 어쨌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사실상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이 삼각치환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dx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거는 탄젠트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컨트의 4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에 얘는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그러면 약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시컨트 제곱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삼각치환법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산 결과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 적분법만 일단은 이 8주차 2차 시강의로 일단은 녹화를 하고 8주차 3차 시강의에서는 유리함수 적분법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고 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